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AWS 리인벤트 2020 데일리 리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어제에 이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저리스라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뭐 재밌는 순서를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좀 힘드셨죠? 네, 제가 1.5배속으로 얘기를 한다고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시 없고 조금 차분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3주간이 진행이 되는지 리인벤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앤디 제시 키노트 했고요. 저희가 오전에 대부분 키노트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세션도 중간 중간에 이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시간을 잘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거, 네, 오후 1시 저희 데일리 리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두 개의 세션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초대 손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딥다이브 AI 서비스랑 그다음에 히로 토크 이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AWS 히로분들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리벤트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미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중요한 주제죠. Learn and be curious.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클라우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인벤트에서 꼭 해야 될 거는 호기심을 가지고 배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신규 서비스도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게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사실 저희 AWS 직원들도 어제 이제 이 숙제 받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숙제를 받아가지고 또 배우는 즐거움을 또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 강연 세션도 굉장히 많고 또 기조연설이나 리더십 세션, 핸즈온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세션 저희가 온디맨드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면 좋겠고 영어 세션 들을 때 뭐 들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뉴에 보면은 AWS 히로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각 분야별로 AWS 히로 전문가들 그분들이 요 세션 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신 세션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AIML,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쭉 목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추천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AWS 히로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좀 좋은 세션 추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추천 목록을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AWS 블로그에도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 출시 소식들이 번역되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3개 받아가지고 출시를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QR코드 찍으셔갖고 블로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공부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저 유저그룹에 어떤 서비스가 가장 관심이 높은지 한번 좀 투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매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한 20-30개 정도 이렇게 처음에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뭐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보니까 뭐 1위가 ECS, EKS, Anywhere 그다음에 2위가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 서포트. 의외로 이제 컨테이너 쪽이 1, 2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3위가 람다의 이제 10기가 메모리 확대한 거랑 그다음에 1ms 빌링 추가한 거. 요게 이제 추가됐더라고요. 이제 서버리스 쪽이 3위를 했고요. 네, 4위가 역시 개발자들 맥 인스턴스 였고요. 5위가 또 오로라 서버리스 버전 2. 네, 이것도 이렇게 5위에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 역시 DB가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개발자들이 좀 원하는 초이스 같긴 해요. 그래도 쭉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주제, 특히 좀 알아두면 좋을 주제들을 이게 좀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일리 리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출시된 AIML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그런 서비스 강성문 AIML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데일리 캡 첫 번째 딥다이브 시간. 네, 딥다이브 시간은 AIML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와주실 분은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일하시는 강성문님이십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AIML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지금 AWS 관련에 있는 네. 그 AIML 관련된 서비스들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때 기술 지원, 설계에 도움드리는 역할들 이런 것들 도움드리고 있죠. 네. 고객들이 이제 최근에 AIML 관련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숙제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AWS에서도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 이 가름막이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그 건강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AIML 서비스 좀 알아보기 전에 AWS가 어떤 AIML 서비스 좀 제공하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AIML 서비스 얘기할 때 항상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는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시 드리진 않겠지만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레이어. 맨 아래에 있는 ML 프레임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있고 ML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세이지 메이커로 대표되는 그리고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AI 서비스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일단 타겟 유저가 누군지 생각하시면 조금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들은 일반 개발자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튜닝하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ML 서비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직접 모델을 개발하시고 성능을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타겟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 AIML을 적용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역량이 기본적 일반적인 이런 IT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조금 부족해서 인력도 확보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실 AI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지금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반면 적용할 수 있는 유지 케이스는 많지만 그 모델을 개발하는 인력을 구하는 게 힘들어하시는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오늘 살펴볼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출시된 서비스들 중에 좀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 분야를 딱 집어서 이런 서비스 출시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어나운스된 AI 서비스 관련된 기능들은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가지, 앞서 보시는 4가지가 지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작년 리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 관련된 서비스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제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특히 이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 관련된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서비스 중에 프리뷰인 2 서비스가 모두 이제 서울 리전에서 런치를 준비하고 있는 점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리인벤트에 신규 출시를 하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리전들, 원래 동서부의 리전,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아일랜드 리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면 싱가포르나 호주, 이게 사실 첫 출시 지역인데 저도 이렇게 그 서울 리전에 2개가 출시되는 것들은 사실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너무 반갑죠. 네. 감사하기도 하고. 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국내 기업들에서 같이 지금 POC를 하면서 테스트를 같이 했던 서비스들이 있고 그렇군요.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이상 감지 관련한 서비스가 크게 이제 4개가 출시됐고, 물론 이제 데브옵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IT 업무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탐지해 주는 거니까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은 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정의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 한국에 많다 보니 많은 제조업 사용자들을 만나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유즈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또 하나는 어너멀리 디텍션인데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는 지금 화면에 리액티브 메인터넌스의 그림을 보시고 계신데 설비나 기계 장비가 있는 회사에서 정비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리액티브 메인터넌스가 되면 그 네. 장비가 페일이 나게 되면 페일이 나는 순간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시 네. 이제 러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에러가 나기 전에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한다거나 그렇죠. 컨디션 기반으로 정비를 하는 기준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필연적으로 오버 메인터넌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것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 현장에서 각종 설비들에는 센서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가까이 붙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트레시홀드를 정하고 어느 상한선이 이상이 되면 에러를 내고 알람을 울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센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맞아요. 엔지니어들이 다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알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 이상을 감지할 것인가. 이것은 앞서 보신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유지 케이스랑도 거의 뭐 매칭됩니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려고 하면 실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공장에서 이런 기계들 고장 나면 옛날에는 이제 장인들이 소리만 듣고도 아 이거 고장 날 것 같다 이런 이제 집에서도 보면 냉장고 소리만 듣고도 약간 냉장고 이거 막 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훌륭한 인사이트가 있으시는데 스케일러블하지 않고 항상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것들을 AI로 대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서비스들이 좀 나왔네요. 네. 이제 그 이런 장비들에 대한 어떤 이상 탐지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룩아웃 포 이퀴먼트네요. 네, 룩아웃 포 이퀴먼트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조금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나오고 있는 그림이 어떤 두 가지 센서로 샘플로 보여지고 있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Y축에 RPM이 있고 X축에 아웃렛 플로우 레이시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펌프 같은 오른쪽 위에 보이는 펌프 같은 장치에서 RPM이 올라가면 뭐 컴프레서가 동작을 해서 유량이 높게 증가해야 되고 RPM이 내려가면 유량이 적은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기 색깔이 좀 다른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출력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량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죠. 이게 그 룩아웃 포 이퀴먼트 서비스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을 머신러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넘어서 그냥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상 상태에 있는 어떤 이퀴먼트가 업노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는 겁니다. 뭐 결국 하는 일들은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 뭐 이렇게 압력 센서, 진동 센서, 유량 센서, RPM 센서, 뭐 전류, 전압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을 거고 그 센서들이 조합을 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RPM은 올라가는데 출력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고, 뭐 지금 이 화면은 지금 그 룩아웃 포 이퀴먼트에서 나오는 출력에 대한 예시이고요. 거기서 지금 해석까지 덧붙여서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왜 이상하냐면 압력과 바이브레이션이랑 플로우 레이시 값이 이런 분포가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출시가 이번에 되었는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공장에서 그 미리미리 이렇게 장비가 고장 날 것 같은지 아닌지를 다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서비스군요. 네. 뭐 멀티베리엣 그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센서 값이 다량으로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정상 통계치를 찾아내고 정상 통계치로부터 벗어나는 이상치가 나오는 것들을 캐치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룩아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화면이 전체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설비를 운영하시는 회사들에서는 이제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S3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오토 ML을 통해서 저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루카우프 이퀴먼트 시스템을 지금 프리뷰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 프리뷰 승인을 받으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저렇게 이제 단계별로 첫 번째 데이터셋을 올리고 두 번째 인제스트를 한 다음에 모델을 개발하고 인퍼런스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마법사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겁니다. 화면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으시? 그렇죠.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퍼스널라이즈나 폴캐스트 쪽이 익숙하시다고 하면 그쪽 룩앤필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거기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AWS에서 접근하는 AutoML이라는 방식은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용적인 케이스보다 특정 유지 케이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유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그 눌러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값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뭐 데이터를 올리면 실제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죠? 모델을 퍼포먼스가 좋은지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퍼런스라는 게 추론 과정인데 그 장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장비 보고 이제 이상 감지를 그때 추론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군요. 네, 재밌는 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 현장에는 장애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버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장애가 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장애 데이터는 극히 이제 아주 임밸런스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 뭐 여기 이쪽 문제의 도메인이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임밸런스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이상치 데이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없더라도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점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일단 고정된 설비에서 계속 그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뭐 그런 사례, 그런 오른쪽 보시는 뭐 에너지라든가 뭐 화학회사, 정유회사 이런 설비를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뭐 지금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쓰기 쉽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고객분들께서 이 서비스 만들 때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이제 그 에너지 회사 GS EPS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회사인 이제 두산 인프라코 이 두 회사에서 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 대개 저희가 AWS 서비스 만들면 그냥 이 서비스 그냥 달아놓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할 단계부터 저희가 고객들하고 같이 만들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내놓는데 특히 이번에 한국의 제조회사들이 이게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좀 기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니까 이 기존에 많이 이 데이터의 통찰력을 얻고 또 장비에 대한 어떤 물리 규칙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규칙 기반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좀 훨씬 더 좀 좋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주셨더라고요. 네, 특히 이런 기업들은 가서 보면 R&D 부서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화학이나 뭐 역학 같은 거, 뭐 유체 같은 거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요새는 머신러닝을 많이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IT 쪽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좀 반갑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딱 해보려고 하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센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그래서 모니터론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같이 지금 나와 출시가 어나운스가 됐고요. 지금 요거는 바로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주는 일을 하는. 네, 저기 네. 노란색 박스 중에서 좀 큰 모양으로 나오는 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 네네.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뭐 진동이라든가 뭐 이제 온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센싱을 해서 게이트웨이로 블루투스 로 에너지로 보내고 네. 이제 저 게이트웨이에서는 클라우드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것만 갖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페이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 이게 이런 뭐 축구장 몇백 크기의 풀필먼트 센터가 전 세계에 뭐 200 몇 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기 안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모터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오동작을 하게 되면 전체 물류 시스템에 좀 그렇죠. 이제 성능이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서 센서를 저렇게 부착을 해서 저기서 이제 진동이라든가 온도 같은 것들을 센싱을 하고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다 모바일 앱이랑 패키지로 제공이 되게끔 지금 이게 장비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군요. 이 작은 게 마치 초콜릿처럼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근거리에 아마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요.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가.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서버로 보내는. 신기하네요. 네. 하여튼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퀴먼트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이제 뭐 저희가 그 이퀴먼트 말고 비전 관련한 서비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 탐지 서비스 조금 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루카웃 포 비전이라고 하는 서비스더라고요. 네. 네,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가 아닌 루크아웃 포 비전이죠. 아까 보셨던 이퀴먼트는 다루는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 여기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네, 성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수작업으로 그 품질 감사를 위해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에서 머신 비전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들이고 그것들을 뭐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인제스션하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AWS에 제공해주는 설정 값으로 디폴트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공장에 이제 뭐 쭉 생산 라인에서 불량품 같은 거에서 골라내고 막 이런 거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뭐 고정된 위치로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이 지나가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주 스케일러블하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겠죠. 한번 직접 해보셨죠? 이게 네. 써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뭐 누구나.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네. 프리뷰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픈 프리뷰라서 지금 들어가서 바로 작성해 볼 수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봤습니다. 처음에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Getting Started 웰컴 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 그 대시보드 형태로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맨 왼쪽에 이제 Create Dataset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셋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본 화면이랑 똑같네요. 네, 거의 스캔필 거의 유사하고 네. 사용성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맨 처음에 레이블 데이터 생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 없이도 사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그 작업들을 세팅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폴더 구조가 지금 이 그 루카웃 포 비전이라는 서비스에서 이해하는 폴더 구조고요. 어노말리 또는 노말 이렇게 저 레이블 구성한 폴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 데이터셋은 콘크리트에서 크랙을 디텍팅하는 문제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뭐 콘크리트 크랙 디텍팅을 찾으시면 나오는 바로 왼쪽 위에 있는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있는 파일들, 크랙이 있지 않은 이미지들을 각 폴더에 넣어두고 지금 S3에 지금 데이터를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루카웃 포 비전 콘솔로 오셔가지고 콘솔에서 지금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누르고 그 아까 생성해둔 S3 URI를 지금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몇 개나 필요하나요?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셋. 기본 미니멈 셋은 30장이라고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30장이면 네. 된다고요? 네, 근데 실제 어느 정도 원하시는 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뭐 조금 그래도 그 조금 더 넣어야 이상의 되겠죠? 이미지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60장 가지고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상 데이터 30장, 비정상 데이터 30장 가지고.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결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네.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인제스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크랙된 데이터랑 정상인 데이터랑 섞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네, 이 작업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트레이닝 작업은 간단하게 저렇게 버튼 몇 번 클릭으로 처리가 되고 모델 1이 트레이닝 인 프로그레스 상태로 들어가서 어제 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저께 바로 저희도 나오자마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자체적으로 매트릭에서 테스트 셋을 별도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스스로
테스트셋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 F1 스코어랑 뭐 리콜 스코어 같은 것들을 책정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모델 시간이 한 50,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네요. 네, 저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데이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데이터를 더 늘려도 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프리뷰 상태에서 이 퍼포먼스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서 좀 네. 추가로 확인할 필요는. 근데 뭐 이거를 모델을 뭐 만들고 서버 세팅하고 뭐 저기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죠? 네, 짧은 물론이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그래도 직관적이고 쓰기가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셋만 이렇게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 구분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세이지 메이커의 있죠.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셋업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레이블들을 또 데이터셋을 임포트할 때 호환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AWS에 있는 다른 뭐 저장 서비스 또 데이터 레이블 서비스 이런 것도 또 연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겠고. 네. 여기가 지금 트레이닝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론 테스트를 해보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추론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미지를 6장을 넣었는데 5장은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 한 장은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크랙이 있는데 노말이라고 리턴이 됐거든요. 아노말리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베리파이 지금 머신 프리딕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네. 저 버튼을 눌러서 저렇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지금 저 파란색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보시면 코렉트 인코렉트라는 버튼이 조그맣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긴 한데요. 네. 그 버튼에서 이게 기기가 잘 동작했다 안 했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피드백을 다시 주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두면 그 다음 트레이닝 할 때 이 데이터가 다시 또 레이블링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물론 아마 대량 데이터를 쓰시게 되면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연결하는 게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추론 테스트를 한 결과도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넣을 수 있는 점은 좀 재밌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때는 뭐 저렇게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 스니펫을 지금 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뭐 이 코드는 AWS CLI에서 작업을 할 때 처음에 Lookout Vision Start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스타트를 그렇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마 생산 현장에서 이미지가 계속 생산돼서 들어오면 그걸 한 건 한 건 추론 서비스를 보내서 디텍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 프로세스를 스탑하는 구조로 네.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생산 현장에 있는 어떤 장비들에서 프로그램이 이미 돼 있어 갖고 저 작업들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추론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CLI나 API를 쓰면 될 것 같네요. 네, SDK를 통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로 네.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실제로 한번 진짜 구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면 또 아까처럼 모니터링 같은 장비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모니터링 장비가 있죠. 유즈 케이스는 뭐 이런 데 쓸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뭐 이퀴먼트에서 모니터롤이라는 서비스가 있듯이 지금 파노라마 어플라이언스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같이 지금 어나운스가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프리뷰 상태이긴 합니다만 화면에 보시는 저 박스는 그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저기 안에 IP 카메라를 멀티 채널로 연결을 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고 거기에 엣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추론 서비스들을 뭐 오른쪽에 예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뭐 사람이 몇 명인지 디텍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피플 패싱이나 피지컬 디스탄싱 그다음에 뭐 이 스모킹 에어리어에 대한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이게 깃허브에 보니까 예제 코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예제 코드가 아마 또 조만간 뭐 어나운스가 같이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예제 코드까지 같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에 카메라를 바로 디텍팅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 와이파이 에어리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더넷 에어리어에 있는 네. 와이파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디텍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매뉴얼로 디텍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자동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확장 포인트로 SDK를 제공을 해서 SDK를 가지고 저 어플라이언스 장비랑 지금 파노라마
디바이스랑 연결할 수 있는 SDK까지 네.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네.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그 제조 현장이나 또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노말리 디텍션 서비스 이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AWS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 장비의 어떤 이상들을 이제 감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비전,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장비들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제 어떤 감상이세요? 이런 서비스 지금 보면서 나오는 걸 출시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어프로치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뭐 저는 이제 직업상 여러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현장에서는 AWS 서비스들이 컴포넌트식으로 되어 있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박스로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특정 뮤직 케이스에 포커싱하는 서비스로 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좀 네. 반길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 스택을 봤듯이 이제 고객들이 어떤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모델을 만들고 훈련하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이런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 서비스도 이렇게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아노말리 디텍션 관련한 뉴 서비스들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리전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그죠? 바로 써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그 관련돼 있는 산업에서 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진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뭐 테스트도 금방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좀 특별한 매주 목요일마다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WS 히로 분들을 모셔서 좀 그분들의 리인벤트 얘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AWS 히어로 토크의 진행을 맡은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류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AWS 영향력 있는 AWS 히어로 분들을 모시고 AWS 서비스 이야기들과 리인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히어로 유정열님을 모셨습니다. 유정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정말 보기 어려운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이제 딥레이서 대회 하느냐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정열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최근에 AWS 머신러닝 히어로로 이제 선발이 됐었고 현재는 딥레이서 파이널리스트로 진출해서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딥레이서 파이널리스트요? 딥레이서가 일단 무엇인가요? 네, 딥레이서는 18분의 1 사이즈의 몬스터 자동차로 AWS가 직접 만들었고요. 강학습에 의해서 이제 훈련이 되고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요? 그러면 저희가 실물 사이즈의 자동차들을 운전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실물 사이즈라기보다는 18분의 1 사이즈의 이제 몬스터 RC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최근에 이제 AWS 딥레이서가 있고 딥레이서 에보라고 해서 딥레이서는 카메라 한 대로 자율주행을 했었다면 딥레이서 에보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로 앞쪽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고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라이다가 달려 있는데 라이다는 뒤쪽으로 한 6도쯤 기울어져 있어서 뒤쪽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을 이제 감지해서 블러킹을 한다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네. 그러면은 그 라이다에 관련된 센서 정보까지도 우리가 머신러닝 강화학습에 넣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화면에 머신러닝 이걸 이제 강화학습을 하다 보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 받게 되고 요거 가지고 강화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것을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WS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딥레이서 콘솔이 있고요. 여기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 파라미터 정도를 가지고 리워드 펑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주어지는 파라미터들로는 좀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 바퀴의 방향, 속도, 그리고 차량의 위치 이런 정보들이 혹은 또 이제 물체에 대한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리워드 펑션이 있는데요. 이 리워드 펑션에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 트레이닝 환경에서 이렇게 물체를 피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쉬운 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걸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딥레이서 콘솔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Get Started라고 시작하기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타트 러닝 RL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설명하는 문서보다 여기에 있는 설명이 제일 가장 좋았어요. 네. 인터랙티브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배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요. 일단은 뒤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AWS KRUG 슬랙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해 보시면 그 여러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임도 있다면서요. 네, 모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가끔 이제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유튜브 영상 보면서 따라해도 초보자분들 손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딥레이서들이 모여서 하는 리그도 있다면서요? 네, 딥레이서 리그가 있는데요. 그 AWS에서 딥레이서를 발표하면서 딥레이서 리그도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에 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리그를 해서 파이널리스트를 뽑기도 했었고 가상 리그를 열어서 가상 리그에서도 이제 파이널리스트들을 뽑아서 지역 리그면은 서울 서밋 네. 이런 걸까요? 서밋? 네, 서울 서밋에서도 그 딥레이서 대회가 2018년도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1등 하신 카카오 모빌리티 분이 이제 진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누적해서 또 한 분이 출전을 했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분이 이제 출전을 했었죠. 2018년에 이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2018년에는 2019년 리인벤트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2019년에 리인벤트에서 대회를 챔피언십을 열었고요. 여기는 이제 MGM 호텔 라스베가스에 있는 MGM 호텔에 그랜드 가든 아레나라는 홀이 있는데 여기에 딥레이서 트랙을 6개를 설치를 해서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기 객석에 다 사람들이 앉아서 보신 거군요. 나머지 분들 네. 오실 분은 이제 객석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내려와서 아래쪽에 2군데는 이제 열려 있었거든요. 위쪽에 있는 4군데에서 대회가 진행됐고 아래 2군데에서는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진행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이제 가상 리그에서 이제 선발돼서 이제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중에 3명이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세 분이나 추천하시군요. 예. 이런 딥레이서 리그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 가상 리그에서 이제 뽑혀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기님과 김용래님은 마지막에 있는 와일드카드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5명을 뽑거든요. 네. 이때 2명이 이제 선발이 그때 2분이 이제 선발이 되셔서 총 한국인은 3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그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였군요. 네. 그래서 요 동영상은 이제 제가 딥레이서를 주행했을 때 가장 잘 이제 주행했던 동영상이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도 이제 트위치 채널에서
중계를 하는데 방금 전에 지나갔던 이 박스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박스인데 네. 이 박스에 이름도 매겨졌어요. 다들 이 박스에 이제 충돌을 해서 벗어나지 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름 박스 오브 둠이라는 이름도 이제 주어지고 네임드 박스네요. 네. 그래서 상품도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어제부터 바로 팔더라고요. 실제로 저 박스를 통과하는 확률이 얼마 안 되는 거군요. 다들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네.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박스를 3개에서 5개까지를 이제 랜덤하게 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살 수 있었는데 네. 대회에서부터는 6개 박스가 이제 생성이 됐고 아마존이 이제 운영진 분들이 6개 박스 위치를 지정했을 텐데 요 박스 위치가 이제 다들 이제 통과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역시 본선의 벽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박스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아유. 한 바퀴 완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네, 박스 오브 둠이라는 이름도 생기고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리그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이제 32강에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언제 있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100여 명의 레이서들이 있고요. 이 중에 각 8개 조로 나눠서 각 조마다 4명씩을 뽑는데 네. 저는 2조에서 이제 선발이 됐고 8조에 한국 분들이 2분이 계세요. 이분들까지 경기가 다 끝나면 이제 32강부터는 토너먼트고요. 32강의 토너먼트에서 16강까지 하고 여기서 8명을 뽑는데 다음 경기는 아마 이제 그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뭐 결승전이 리인벤트 주간이 끝난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결승전은 아마 세 번째 키노트 하는 당일 아침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게 결정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딥레이서 리그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매년 이제 매년 그 딥레이서 콘솔에 보시면 에이토브스 버추얼 서킷이라는 메뉴가 왼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서밋 서킷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매월 리그가 진행되고 있어요. 매월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경기 방법이 있는데요.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트랙을 주행하는가, 그리고 오브젝트 오버이던스라고 해서 물체를 피해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그리고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박스들이 여기는 이제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봇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 좀 낮은 속도로 봇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를 피해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매월 열리는 리그에서 1등을 하면 이제 그 해 리인벤트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 아마 5월이나 4월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레이서 직접 트레이닝 안 시키더라도 리그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전하실 때 보실 만한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 트위치 채널에서 그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번째 박스 그 세 번째 박스 오브 둠을 얼마나 잘 피해서 완주를 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대만 친구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대만이요? 네, 그룹 1에서 1, 2, 3, 4 등이 다 대만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 제일 잘하고 있고 이제 JJ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잘했던 분들도 이제 있고 그런 분들을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승권 뭔가 랭킹의 시간 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23초, 25초 사이를 달리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습 주행 때는 27초도 나왔고 평균적으로 30초 초반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라운드 1에 있을 때는 38초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힘들겠구나 했는데 다행히도 32강에 들긴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되니까요. 네. 네. 다음으로 그 리인벤트 소개인데요. 이전에도 정열님 리인벤트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리인벤트부터 이제 가게 됐었고요. 2018년 리인벤트에 이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에 그것도 라스베가스에 이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세션도 보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도 사실 그때 정열님이랑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때는 에이더스 유저로서 네, 그래서 여기 재밌게 돌았던 기억이 여기 나요. 사진에 이제 같이 찍혀 있죠. 네. 네. 이게 아마 2018년도 리인벤트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때 딥레이서가 발표가 되었고 그때부터 딥레이서에 빠져 있느냐고 네, 다른 분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2019년도 리인벤트에는 딥레이서 파이널에 진출하느라고 네.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 라스베가스에 보면 위쪽에 그 베네시안 호텔 근처에 대부분 이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때 베네시안에서 뭐 네.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같은 네. 세션들이 많이 열려서 저도 사실 리인벤트 때 세션 듣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레이서가 맨 아래쪽에 있는 MGM 호텔에서 열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이널리스트는 MGM 호텔에 잡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네, 나네요. 그래서 참 다른 분들과 많이 왕래를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신기하게 지금 정열님 하시는 일이 사실 데브옵스 엔지니어 컨테이너 그쵸. 관련된 업무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딥레이스에 빠지셔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랭커가 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는 아니고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네. 네. 근데 이렇게 리인벤트 정말 오프라인에서 정말 재밌게 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리인벤트는 어떠신가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라스베가스 갈 수가 없었다 보니까 가상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고맙게도 제가 이제 딥레이서 머신러닝 히어로가 되면서 이제 AWS부터 이제 오큘러스를 받게 됐거든요. 오큘러스요?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데 그 네온시티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히어로들과 온라인상에서 이제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는 한국 히어로들끼리 한번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랬죠. 실제로 안에서 키노트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키노트 요 뒤쪽에는 시어터에서 들어가면 키노트 시간에 키노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들 잘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시어터에서도 이제 가끔 보고 네. 그 같이 보기 KRUG에서 했던 키노트 같이 보기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같이 보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 올해 리인벤트는 이제 딥레이서도 참가하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딥레이서도 이제 오프라인 할 수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요 화면은 딥레이서 레이서들이 개인이 이제 레이싱 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화면이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가상 리그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서밋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평가를 해서 빨리 돌면 그게 이제 받게 되는데 요번 리그부터는 단 3분밖에 주어지잖아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되게 한 번 경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어제 했었던 화면이고요. 아래에는 기존과 다르게 이제 속도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요 때는 요 이제 몇몇 중에 7명 중에 제가 1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꽃가루도 날리는 화면입니다. 네. 요 때는 1등 했는데 이제 점점 밀려서 4등을 하게 됐었죠. 리인벤트 키노트나 세션들이 계속 열리지만 사실 정열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행하는 중간에 이렇게 트위치를 통해서 생중계도 되고 생중계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리인벤트 보시면서 기대되는 신규 서비스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주의 깊게 보신 인상 깊었던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서비스는 제가 아무래도 그 당근마켓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있고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나 이런 쪽을 주로 이제 관심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람다가 컨테이너를 지원을 하는 기능을 발표했더라고요. 람다 컨테이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관심이 많아졌었어요. 네.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 서포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6코어까지 그리고 10기가의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면서 컨테이너도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펑션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은 AWS 제공하는 베이스 이미지나 혹은 사용자들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 만들고 이거를 이제
람다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람다가 제공하는 어떤 API만 연동하도록 하면 람다 쪽을 활용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 인보크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코드를 압축해서 뭐 혹은 뭐 그 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업로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어떤 클러스터를 운영할 필요 네. 없이 컨테이너 클러스터 운영하기 위해서 뭐 쿠버네티스를 띄운다던가 다른 어떤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것들을 클러스를 운영했었다면 지금은 컨테이너조차도 물론 뭐 이 케이스가 있었겠지만 네, 람다처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파게이트보다도 네, 더 파게이트. 매니저된 형태인 네,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람다가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사용의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뭐 15분 런타임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용도는 다르겠네요. 파게이트는 파게이트로 여전히 유즈 케이스가 있을 거고. 네. 계속 서비스 람다 되고 같은 있는 경우는. 거라면 컨테이너 띄워놔야 한다면 EKS나 파게이트 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뭐 배치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람다 쪽을 활용해서 좀 더 큰 사이즈의 배치잡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네. 어떤 관점에서 이런 람다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또 생각나신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고 네. 좀 활용처는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 머신러닝 히어로 유정열님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딥레이서 진짜 재밌네요. 네, 저기 딥레이서 빠져가지고 딥레이서 페인이 되신 분 한 분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제가 첫 시간에 그 딥다이브 AI 서비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히로로 일하시는 유정열님 또 히로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본업인지 부업인지 그렇지만 그래도 당근마켓에서 또 AWS 서비스도 열심히 또 운영하고 계신 정열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참 재밌게 좀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저희가 파트너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AWS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고객분들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 특별하게 제공하고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한국 시간으로 그 새벽 1시부터 진행을 하고 모든 기조 연설이 그렇지만은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재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9시에 재방송 보시고 오후 1시에 오시면 제가 좀 요약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NDJC 키노트에서 나왔던 새로운 컴퓨팅 서비스들 중에 좀 몇 개 또 골라가지고 또 특별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머신러닝 또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거거든요.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와 또 현재 현황과 클라우드의 어떤 적용 사례들 이런 걸 이제 좀 풀어드리는 그런 기조 연설이 새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수요일 내 또 제가 또 기조 연설 요약해드리고 또 아마 그 NDJC 키노트에서 나왔던 세이지 메이커 서비스 좀 여러분들 또 요약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요약도 저희 AIMS 스페셜리스트도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도 역시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마치 그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숙제 내듯이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블로그도 읽어보시고 또 새로 나온 출시될 서비스도 보시고 또 클라우드 학습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데일리 리캡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내일 다시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